가수는 언제부터 꿈이었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음악은 그때부터 접했지만 이런 대중음악으로 제가 이제 노선을 정한 거는 고등학교 때. 예.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진로를 막 두고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엄마는 그냥 피아노를 꾸준히 했으니 안전하게 그냥 너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되어라. 네. 아니면 뭐 회사원이 되어라.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안정적인 직업.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시절에 친구들이 대중음악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저는 대중음악을 크게 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요? 중학교 때도 다 좋아하잖아요. H.O.T 안 좋아했어요? 접하긴 하지만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뭐 입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네. 했더니 자기가 이런 노래를 하는 걸 전공으로 하겠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이 가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제가 좀 집중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엄마, 고등학교 한 2, 3학년? 엄마 반대는 안 하셨어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뭐 사이도 좀 안 좋기도 했어요. 의견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진로 때문에? 네, 진로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에는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고 하려면 결국에는 비용도 들 것인데 엄마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현실적으로 아니다. 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근데 저는 꿈을 위해 가겠다. 엄마는 현실이다. 난 아니다 하고 굉장히 많은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가요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가 재미냐면요. 네. 클래식을 시키는 부모들은 부모가 더 적극적이에요. 더 돈 재주고 막 시켜요. 본인보다 부모가 더 적극적인데 우리가 하는 이 실용음악을 하려면 부모들이 다 반대해요. 네. 그리고 자식들은 더 하고 싶어 하고. 맞아요.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뭘까 어른들에게 뭔가 괄세받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안 했으면 하는 일이더라고요. 클래식과 좀 달라. 같은 음악인데 네, 네.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인식 자체가 인식 좀 다른 자체. 것 같고 네. 대부분 그때 어른들이 가수하면 뭐 예술하면 배고프다 맞아요. 그런 그렇죠. 인식도 있었고 그 시대만 해도 또 더욱 더 그게 심했죠. 강했었을 강했죠. 시기였으니까. 아, 근데 네. 저희가 또 얘기 듣기로는 이 부하걸로 데뷔하기까지 진짜 고난의 시간이 너무 많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참 저는 어렸을 때 되게 큰 고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엄마를 이기고 그럼 내가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 학교에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대 시험을 봤는데 뭐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만한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저는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갈팡질팡하다가 뭔가 갑자기 무슨 객기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난 안 가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오디션을 막 보러 다닌 거예요. 거의 19, 20살 때쯤. 예. 근데 가는 데마다 다 떨어지고 어떤 데는 가면 또 회사가 뭐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망하고 어떤 데는 갔더니 뭐 여기 당분간은 뭐 청소만 해라 그래서 청소만 또 하고 그러면서 몇 년이 계속 지나면서 5, 6년이 흘러버린 거죠. 어디 기억나는 오디션 있어요? 어디 갔었는지 다 생각나요? SM도 제가 한번 가긴 갔는데 이미 저는 20대 초반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럼 뭐 거기 나이가 애초에 안 맞았던 SM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가자마자 거의 면접에서 광탈했다고 보시면 예. 되고 또 어디 나머지는 거의 이름도 사실 크게 없는 회사들. 근데 뭐 돈을 요구한 데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4인조 뭐 밴드를 그럼 만들 되게 건데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 데 많았어요. 그건 다 사짜야. 많았어요. 그건 다 사짜야. 근데 잘 모르면 넘어가겠더라고요 정말. 네. 근데 다행히 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네. 하고 나오고 네. 되게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나는 언제 기회가 올까 하면서 그렇게 한 5년이 벌써 흘러간 거죠.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한 5개월 정도 실용음악학원을 잠깐 다녔는데 네. 거기에 그 재하가 다녔던 거예요, 멤버가. 제국의 아이들 아니. 아니요, 저희 브라운 아이들. 네, 저희 멤버 중에 재하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저기 죄송해요. 아니 검색창 치면 재하라고 치면 제국의 아이들 아, 먼저 진짜. 나오기는 그래서 해요. 옛날에 많이 헷갈려서 그랬어. 네. 저도 거기에 너무 꽂혀 있어요. 여전히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저희 재한님 멤버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리더 네네. 재하가 예. 네, 그 학원에 훨씬 더 먼저 다니고 있었는데 어. 제가 잠깐 갔을 때 저를 기억을 하고 예. 본인이 지금 만들어 놓은 팀이 있고 음악도 다 있다. 네. 혹시 걔 와서 오디션 좀 보라고 하면 안 돼? 라는 걸 건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도 동대문에서 옷가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알바 많이 했겠어요? 알바 많이 했죠. 뭐 서빙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그 식당마다 다 해보고 네. 피아노를 쳤으니까 뭐 예식장 반주도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글씨 대신 써주는 뭐 대필 이런 것도 해보고 글씨도 잘 써요? 글씨 석이었어 학교 다닐 때. 약간 좀 꼼꼼해서 어휴, 달란트가 그러니까 많으셨네. 손으로 하는 건 좀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봤고 뭐 오락실 이런 건 당연히 해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한 5개월 정도 실용음악학원을 잠깐 다녔는데 거기에 그 재하가 다녔던 거예요. 네. 그
그러다가 이제 못 가게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그러면 가보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뭐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 됐다 멤버다. 근데 뭐야 이렇게 하면 오디션이 이게 되는 거야? 예. 나 6년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면 가수가 되는 거야 싶기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네네네. 그래서 한 1주, 2주 정도는 계속 의심했어요. 전화해서 새벽마다 나 아니지? 난 떨어질 거지? 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럴 거지? 계속 의심이 좀 쌓여있었던 무슨 시간이 마음인지 알 것 있었죠. 같아요. 네네. 왜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될 거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오디션이 됐었어요. 아, 그 오디션 계속 보는 동안 참 어렵게 버텨왔겠네요. 그렇죠. 거의 제가 생활비를 벌어서 제가 쓰고 뭐 모든 그 학비가 아니라 실용음악하고 뭐 레슨비 같은 것도 이제 다 제가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냥 거의 약간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는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항상 친구들 만나거나 어디 노래방을 가면 또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 말 노래 잘한다. 잘한다고. 야, 너 노래 잘한다. 너 가수 해야 돼. 막 이렇게. 너는 가수 해야 돼. 또 이렇게 네. 칭찬을 하면 난 그럼 난 가수의 꿈을 계속 꿔야 되나 그치, 이런 그치.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또 힘들고 오디션 보는 건 다 떨어지고 늘 반복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힘드냐면요. 네. 아예 가수 오디션도 통과하지 않고 어려울 때는 뭐 그냥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오디션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획사로 이제 연습도 가고 하는데 그때 뭐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합격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또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가 그 없으니까. 연습을 계속 나가기 위해서 나도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네. 연습생이다 보니까 다른 일은 또 이제 가수 못하죠. 한답시고 못 하는데 네. 돈은 수입을 벌 수 없고 맞아요. 연습은 다녀야 되고 뭐 차비든 뭐 경비가 계속 들잖아요. 사실 뭐 됐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정말 네. 더 힘들죠. 사실 그 그렇죠. 더 연습생 힘들죠. 시절이 버텨내야 되니까. 버텨내야 되니까. 네, 네. 그 연습생들의 애환이에요. 애환이에요, 정말. 연습생이셔서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꽤 보냈는데 그렇죠.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한중일러 4개국 합작 가수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JYP에서? 아니 이제 다른 다른 데서? 오디션 대형 제가 이제 프로젝트네요, 한국 대표가 진짜. 된 거예요. 예, 예. 한국 진행이 되는데 자꾸 돈을 보내라고 자꾸. 돈을 벌려고? 예, 돈을 보내라고 저한테. 보내라고. 예. 오늘 보내라고. 예, 어디 뭐 중국인가 일본에서 모이는데 돈을 보내서 아니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일단 한중일 러 자체가 한중일 자체가 러 이상하네. 4개국 합작. 이상해. 예, 예. 한중일까지는 괜찮은데 러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해. 네. 갑자기 거기에 백인이 한 명 낀다고? 더 이상해. 아니 또 순간 그런 상상했어요. 시간 생각이 나면서 네. 그 진짜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맞아요.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뭐 가수 돼야 되라는 칭찬도 있지만 주변에서 막 야, 맞아. 너 그만둬. 야, 언제까지. 그만둬도 있지만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언제 맞아요. 나와? 언제 나와? 막- 언제 데뷔해? 맞아요. 너 언제 TV에 볼 수 있어? 그게 저도 작곡가로 괴롭죠. 똑같은 시간을 다 네. 보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분명히 뜻이 있는데 되지는 않고 옆에서는 너는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니? 너 언제 나오니? 이런 것들이 자꾸 자극으로 쌓이니까 그 나이 때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도대체 내가 언제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에 진짜 돈도 없고 힘들고 아르바이트만 하는데도 계속 버텨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러니까 걸그룹 생활하면서 막 리허설하고 매니저분한테 업혀서 내려오는 분도 있을 정도로 맞아. 정말 많이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 네, 네. 제 기억으로는 한번 쓰러지신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쓰러졌죠. 방송하다가? 네. 네. 그때 이제 그게 언제? 이제 아브라카다브라 나오고 나서 네. 2009년에서 딱 그 2010년 넘어갈 딱 그 시즌에 제가 가장 일이 많고 가장 바빴을 때 예. 청춘불패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항상 야외에서 그렇죠. 막 논밤 메고 야생 맞아요. 버라이어티잖아요. 정말 야생 예, 버라이어티거든요. 야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여자 걸그룹들 member 중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맞아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너무 돌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그래서 그 야외에 또 시골은 땡볕이 너무 세잖아요. 세죠. 그 퍼 벌펀에서 김이 생기잖아. 찍다가 예. 그냥 바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송은이 언니가 네. 보고 있다가 나르샤가 지금 뭔가 이상한데 하는 순간 제가 딱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가장 먼저 발견해서 쫓아와가지고 이제 제작진분들이 차 불러가지고 응급실 그 시골에 있는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렇게 대충 하고 했더니 이제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네. 모든 게 다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막 기력이 없는 거죠. 기력도 기력이 없는 없고 거예요. 막 네. 스트레스와 모든 네. 에너지는 없고 네. 막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런 막 거죠. 너무 외부의 자극이 심한 상태에서 이 탈진이네, 몸이 탈진.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네. 이제 바로 몸에서 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쓰러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바쁘고 힘들 때. 바쁘니까 일단 사실 뭐 이런 주일에 뭐 교회 가고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워진 것도 분명히 그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인기가요 나가야 되잖아요. 또 네. 주일날. 근데 정말로 저는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고 자부할 수 네. 있는 거는 저는 항상 하나님이 가슴속에 늘 있었어요. 아. 그럼에도 나는 이거 하나님 손 놓치면 안 돼.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질 거야. 이런 아. 마음. 늘 교회는 못 나가도 항상 하나님 놓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네. 그렇게도 병원에 실려간 거 아니에요? 네, 실려가서 이제 음. 의사 선생님께서 활동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몸 좀 챙겨라. 또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게 되나요?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바쁘면 바빠서 힘든데 네. 일이 없으면 없어서 또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더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더 맞아요. 힘든데 또 이 바쁠 때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정말 좀 이러면서 또 힘들어지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힘들 때만 찾게 되는 그 어떤 나 자신을 딱 네. 깨닫는 순간 와 진짜 나는 간사하구나. 예. 너 힘들 때만 찾고 그렇게 주셨을 때는 안 찾고 그렇죠, 그렇죠. 참 어떻게 이렇게 간사하니 이런 얘기를 또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그게 사실 10여 년 전, 한 5년 전 일이고 그렇죠 벌써. 네. 최근에도 또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그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어디가 또 안 좋았어요? 2022년 정확히 11월 1일에 네.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좀 물론 공황도 좀 있어요. 아, 있었어요?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아. 여러모로 나라는 캐릭터와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서로 많이 부딪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네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힘든 좀 마음의 그런 병들이 좀 있었는데 11월 1일에 밤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그건 정말 처음 느끼는 상태였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겪은 상태 중에서도. 거의 새벽 넘어가는 시간에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숨을 쉬고 들이마셔야 되는데 마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쉬는데 계속 숨이 짧아지는 게 느껴지는 순간 뭔지 알아.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이렇게 죽는 거예요? 라는 순간 막 너무 공포가 휩싸이면서 막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눈을 감으면 숨이 끊길 것 같은 그런 느낌에 휩싸였었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살아야겠다 싶어서 막 아는 의사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새벽에. 네.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숨을 쉬어야 되는 방법을 막 전화로 급하게 알려주셨어요. 네. 그 일반 비닐 봉투 있잖아요. 그 봉투로 네. 거기서 숨을 천천히 내뱉고 다시 마시고 천천히 해라. 그 봉투를 이용해서. 네. 근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막 또 당황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조금 나아진 거예요. 네. 그때 약간 죽음의 공포가 좀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두려운 마음을 막 주시나요? 그러면서 또 막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가 집에 혼자 있는다고 뭐 남편은 뭐 남편이 있지만 네. 이건 저의 문제잖아요. 남편이 대신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이거를 그럼요.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저의 상태의 맞아요.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옆에서 더 좀 속상해하고 막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만 안타까워하죠. 보여주지 이거는 내가 해결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 원장님 계신 병원에 제가 자의적으로 네. 저 며칠만 좀 돌봐주세요 하고 제가 병원에 들어갔어요. 입원했군요. 네. 그래서 건강해져서 나와야겠다. 그랬더니 많은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매일 케어해 주시고 아침마다 또 막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거기 식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한 3, 4일은 막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용납이 안 되고 주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아침 7시에 밥 먹기 싫어요. 근데 왜 계속 아침 7시에 막 이모님들이 오셔서 자꾸 밥을 먹으라고 하고 네.
막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저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또 간호사들이 계속 오는 것도 또 싫고 답답해서 열어놨던 창문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도 막 저한테 이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제가 올무에 휩싸인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말 어둠에 휩싸였어요. 예. 모든 정신과 마음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게 한 3, 4일 지속이 돼서 밥을 딱 한 숟가락을 떴는데 그 쌀밥 냄새도 없는데 역한 거예요. 그게 역하고 씹히지도 않고 그냥 되게 돌덩이를 나한테 주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싫은 다 거예요, 싫은 진짜. 거예요. 그냥 정말 다 싫어요. 다 이게 다 소음 공해로 들리고 그렇게 해서 3, 4일을 되게 또 우울하게 병원에서 보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사실은 공황장애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것도 되게 전형적인 우울 증세인데. 아마 여러 가지가 되게 네. 복합적이었어요. 제 안에 사람들이 쌓인 게. 우울증을 네. 막 내가 계속 매일 우울한 걸 우울증인 줄 알거든요. 그 우울한 건 그 우울한 감정이고 우울증은 그 우울한 감정에 의해서 나타난 증세를 나타내는데 지금 이제 밥 먹고 지금 이게 사실 우울증이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예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원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돌이켜봤을 때 그 당시에 나르샤라는 한 개인은 왜 공황장애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우울 증세도 보이고 왜 그랬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는 이제 내 역할이 없어지나라는 순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업계에서 그리고 이제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나? 그냥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본인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게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계속 쓸데없는 생각만 한 거예요. 네,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생각. 그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제가 손을 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손을 놨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네. 제가 이제 공황장애 걸린 주변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공황장애 많이 걸리나 봤더니 대체로 지금 같은 건데 이게 추락 두려움증이에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책이 있어요.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를 수 있었고 그 날개가 꺾이면서 추락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병이 맞아요. 전 공황장애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추락을 하고 있다고 내가 느끼는 순간 숨이 안 쉬어지고 추락한 후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맞아요. 소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 공황장애가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고 공인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근데 내가 추락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게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 참 사람이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이제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휩싸이면서 계속 스스로를 가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 실제 나르샤는 어떤 성격인데요? 저는 어린 시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너무 조용했어요. 한없이 조용하고 학교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티도 안 나고 그렇다고 막 학교에서 뭘 대단히 나서서 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제 할 일만 하고 그냥 음악 시간에 그냥 반주 조용히 하고 약간 존재감이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이었고 되게 좀 내성적인 성격?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 방송이라는 걸 접하면서 이 험난한 이 전쟁터에 내던져진 순간 제가 해야 될 몫이 너무 큰 몫이 생기다 보니까 이 또 책임감이 강한 성격 탓에 이거를 내가 해내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에 막 너무 약간 자아가 부딪혔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면성 우울증이네요. 네. 그렇네요. 저도 그래 있어요. 저도. 네. 저도 원래 말이 없어요. 저도 원래. 정말요? 안 믿죠? 네.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지은님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나 가면이야. 나 가면이야. 정말로. 저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말 안 하고 있을 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 네네. 집에 가족들이랑 그냥 있을 때. 아니, 그치? 가족도 아니고, 가족도 혼자서 아니고. 그냥. 혼자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때 제일 진짜요? 행복해요. 저는 나라는 사람을 주변에 알리려고 말을, 제가 왜 주변에 왜 여러 가지 연예계 소식이나 미국 헐리우드 소식까지 왜 별의별 뉴스를 다 접하고 사람들 다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나를 기억시키려고 제가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주영원 이름을 이 형들에게 기억시키려고 네. 엄청 노력했어요, 나도. 그래서 내가 아는 얘기, 모르는 얘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무슨 얘기 좋아하면 상대가 좋아할 얘기를 팍팍 긁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 밖에 나오는 순간 늘 남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새롭게 할수 나면 새롭게 할수 언어를 사용하고 나르샤를 만나면 나르샤가 좋아할 말만 하고 박교환을 만나면 박교환을 좋아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아무도 내 언어를 안 해줘. 내 언어는 그냥 나 혼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데뷔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사실 되게 조용하고 저 정말 MBTI 완전 I거든요. 근데 방송에 나갔는데 내 모습을 비춰주면은 이게 방송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 시스템도 잘 몰랐고 알려주는 선배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역할을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나는 나가서 하는데 이건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방송에 나와서 내가 기억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너무 힘들었던 그 초반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그럴 것 것 같죠. 같아요. 예능을 하면 내가 뭔가 여기서 하나 재밌게 하나 하고 그러니까요. 집에 가야 마음이 편한 거. 그 책임감이 참. 내가 오늘 존재감이 없으면 집에 가면서 매니저한테도 그렇고 또 다 후회해요. 막. 오늘 네. 나 해요 여기 나와서 아까 거기서 옆에 가서 말 좀 할 걸 더 웃길 걸 엄청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다 있죠. 네, 네. 그냥 갔다 나오면 되게 막 내가 내 몫을 못하고 네, 가는 괴로워하잖아요. 부분이 모든 괴로워요. 출연자들이. 네. 근데 저희가 참 고통스러울 때, 그 어둠에 휩싸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지만 정말 그 고통의 끝에 갔을 때는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병원에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병원 안에서 어떻게 회복해 나가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고 네. 정말 처음 고백하는 얘기인데 네, 네. 이 얘기 하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나가라 하신 것 그래요, 같은 그래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때 그 3, 4일이 저에게는 정말 지독히 우울하고 지독히 힘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가족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 무조건 이겨내고 나간다라는 마음 하나였는데 그렇게 맛이 없던 밥을 막 꾸역꾸역 먹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딱 아침 7시에 어김없이 이제 오셔가지고 밥을 이렇게 내주시고 가셨어요. 네. 근데 여전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좀 답답해서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예. 갑자기 어디서 찬송이 확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네. 교회가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창문 밖에 이렇게 목을 빼서 봤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네. 근데 찬양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와, 이거 뭐지? 갑자기 왜 나한테 찬양이 들리지? 이거는 무슨 음성이지? 네. 그래, 오늘은 일단 힘내서 밥을 먹어보자. 이렇게 먹었는데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밥이. 네, 네. 근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데 제가 있던 병실이 바로 그 간호사님들 계시는 데스크 바로 앞이어가지고 네.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예, 예. 그래서 화장실로 가가지고 그냥 모르겠는데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납니다. 이러면서 이 찬양이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찬양이 들려요. 이러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밥을 먹고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창문을 열어놨는데 또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네가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손을 내밀었는데 네가 안 잡았잖아 라는 메시지라는 게 그날 정말 명확히 느껴진 거예요. 너는 그동안 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던 거야. 이제는 너에게 감사한 시간을 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져서 그날 정말 화장실에서 입을 틀어박고 펑펑 울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고 감사한 마음을 잃었던 제 잘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안 주신 걸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잘 있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밥 맛있게 먹고 그렇게 딱 병원 밖을 나온 순간 사람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만 들어도 너무 크게 막 쏟아지던 소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게 들리면서 어머 저 사람은 지나가면서 딸이랑 저런 대화를 하네. 너무 예쁘다. 저 사람은 이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모든 게 색깔이 바뀐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음이 나오면서 밖에 나가서 딱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순간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좋아하는 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그래서 항상 커피 마실 때 항상 기도해요. 주님, 이게 당연히 마실 수 있는 게 아님을 주님께 기도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그게 감사한 거를 제가 그동안 너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 찬양으로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찬양 들리는지 혹시 생각나요? 아니요, 뭔지 정확히 잘 몰라? 들리지도 않아요. 아, 무슨 그냥 찬양인지 찬양이에요. 모르겠어요. 일단. 찬송가 같이 계속 뭔가. 찬양이 계속 들렸어요. 그 어. 같은 시간에.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네. 그게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못 찾을 수 없었어요. 교회가 일단 보이지 않았고. 신기하네요. 하나님을 병원에서 이제 나르샤 만드셨는데. 귀에만 들렸나 봐요. 네, 정말. 그래서 그러네요.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뭔가 저처럼 그렇게 약간 터널 속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좀 네. 그러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어디 나가서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죠, 그렇죠,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야, 와, 듣는 저희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만나주신 거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뭔가 생활에도 좀 변화가 생겼겠네요. 마음의 변화가 가장 많이 생겼고, 네. 제가 그날부터 음. 그 병원에 있는 거의 나오기 직전부터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계속 그 새벽 예배 영상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병원 이후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보고 예. 이제 성경을 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예. 항상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되도록 꾸준히 그런 루틴을 만들려고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좀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매일 기도하고 그 뭔가 숨이 안 쉬어지고 좀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건 좀 사라졌어요?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증상은 없었고. 그 전엔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뒤로는 정말 감사하게 그런 이제 현상은 없었고. 그렇게 되지 않게 제가 이미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기도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